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태 박영수입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연구과제 하면서 이래저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청 바쁘시죠? 그렇죠. 대표님도 바쁘시죠? 네, 우리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또 같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어쩌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희 이제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제 개정 행정예고안이 발표됐더라고요. 네, 뭐 보셨나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이 뭔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행정 예고되는 걸 살펴보니까 크게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적용이 이제 모호했던 곳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픈마켓 판매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이긴 한데 플랫폼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오픈마켓 사용자 관점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관점에서 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망분리 조항이 좀 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더 완화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이제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PPT 보면서 좀 하나하나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개정 취지를 좀 살펴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어떤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해서 좀 위험 분석을 통한 인터넷망 차단 적용을 차등화 조치하기 위한 어떤 제도의 개선에 좀 어떤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권한 부여나 접근 통제 조치나 접속 기록 보관 관련 사항을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에서 적용 대상이 안 됐던 오픈마켓 판매자 등까지 적용을 확대하면서 그 책임의 추적성 확보까지를 좀 고려하기 위해서 좀 개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타 문구 수정이나 어떤 조항 간의 좀 불일치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6가지 개정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2조 용어 정의 일부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4조의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행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내용의 일부 개정이 됐고, 제6조 접근 통제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6조에 있었던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제6조의 2로 이제 신설되면서 별도로 빠져서 이제 별도 조항으로 개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제8조의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부분이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2조 8호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 비밀번호에 대한 용어 정의에 있어서 쭉 읽어보시면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 이 용어가 이제 인증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식별이 인증으로 바뀌었다. 용어가 약간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는 정도로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관리 계획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내부관리 계획이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인데요. 보니까 이제 12호랑 제13호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1호부터 11호까지는 현행과 같고요. 원래 12호부터 16호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12호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 관한 사항과 13호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고, 원래 12호 있는 것들이 14호로 바뀌면서 14호부터 18호까지는 기존에 12호에서 16호 있는 내용이 호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호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과 13호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이 들어온 이유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보시면 제12조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와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부분의 어떤 고시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권한의 관리 제5조 제1항과 6항이 바뀌었는데, 일단 1항부터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항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만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도 개정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결국 여기 6항 조항에서도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만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 부분도 삭제되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굉장히 폭넓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접근 권한의 관리 제5조 1항과 6항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정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취급자나 정보 주체만이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처리자는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이 아닌 오픈마켓처럼 오픈마켓의 판매자, 또 오픈마켓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들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죠. 이런 자를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 주체 이렇게만 해석하게 되면 오픈마켓 판매자의 어떤 적용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영역에 맞춰서 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개정이 된 것 같다. 결국은 접근 권한에 대한 제5조 1항과 6항은 단순하게 취급자와 정보 주체만의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를 어떤 처리하는 자로 확대 범위가 됐으니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통제 제6조 2항, 6항 부분인데요. 2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다만 정보 주체는 제외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행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예고가 끝나고 큰 변화 없이 이제 우리가 시행이 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6항은 이제 삭제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6조의 2로 신설되었다. 6항의 내용이 제6조의 2로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6조 2항도 동일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정보 취급자의 어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외부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 하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아닌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더 폭넓게 해석이 됐다 보니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마켓 플랫폼 서비스를 받는 오픈마켓 판매자, 사업자죠. 판매자 등도 여기에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개인정보 어떤 취급자만 지켜야 될 조항이 아니라 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하는 사업자들도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이니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로그인 방식이 아닌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통해서 좀 안전한 인증 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의 2, 이 부분은 신설됐죠. 원래 이제, 제 6조 6항에 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빼서 6조의 2로 해서 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등 해서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1항의 내용을 쭉 보면, 1항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문구를 좀 더 이렇게, 2호로 빼서 별도로 이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 6조 6항에 있는 내용을 6조 2의 1항으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항을 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1항 2호 잠깐 살펴볼게요. 1항 2호는 어디냐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이 취급자의 이제 어떤 PC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PC 영역인데요. 보면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 계획에서 정한 위험 분석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PC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차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떨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가 뭐죠? 1호부터 보면 위험 분석 결과 확인된 위험이 현재에 남는 경우. 2호는 위험 분석 결과 확인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적용한 경우. 이 경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별표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 예시를 이제 고려하도록 이제 그 조항 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험 분석을 했더니 뭔가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 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적용했어. 라고 한다면 그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는 인터넷망 차단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2항에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은 좀 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 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7조 1항, 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에 다루는 개인정보가 민감정보가 있거나 그 다음에 7조 1항, 2항이기 때문에 인증정보가 있거나 이용자의 고유시 정보, 그 다음에 뭐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평가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읽을 때 좀 잘 이해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예고된 고시의 별표를 봤더니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 예시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감소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 경우, 또는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화 저장한 경우, 개인정보 다운로드 건수를 제한한 경우, 뭐 개인정보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화한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출력 시 마스킹, 안심번호 등 표시 제한 조치를 적용한 경우, 그러니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걸로 이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감소할 수 있는 보호 조치로는 개인정보 파기 권한을 가진 취급자를 최소화한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 시 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도록 설정한 경우,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인정이 되니 뭐 인터넷망 차단에 예외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시에서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고시의 별표를 보시면 이 예시는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조건이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뭐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 충분히 보호조치에 인정이 되면 가능하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 1항, 2항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1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 버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자. 여기서 이제 정보 제한 장이 제외되죠. 접속한 자의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취급자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항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 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정된 버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 방법, 사후 조치, 절차 등을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2항에 있던 특기 조항은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올 1회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대신 개인정보 접속 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어떤 주기나 방법, 사후 조치, 절차 등을 내부 관리 계획으로 먼저 정하고 그 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이제 규정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현실화 시키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게 월 1회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패턴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계속 월 1회, 보통 이제 내부 관리 계획에 월 1회로 넣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고시에서는 월 1회가 빠졌다. 대신 다운로드 뭐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특히 조항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내부 관리 계획에 들어갈 항목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래서 주기나 방법, 사후 조치 절차 등을 내부 관리 계획에 먼저 정책화하고 나서 그 정책화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 고시 내용이 좀 개정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행정 예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님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자체가 기술적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개정 내용만 봐서는 좀 깊이 있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좀 이게 체감되게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이제 바뀐 부분, 이제 행정 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시행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도 또 적용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였습니다.